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 어떠한 분석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바로 볼까요? 3분기 실적 전망은 하향세입니다. 오늘 미증시 좀 반등했는데 이게 무언가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소 좋지 못하다고요? 좋지 않다기보다는요. 네. 워낙 상례적으로 지금 실적 전망 시즌이 돌아오면은요, 조금씩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가 진행되고 있고 7월과 8월 두 달이 지났죠. 그렇지만 이제 전망을 뭐랑 비교하냐면 그 전 분기가 시작되기 전 직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6월 말에 전망한 것과 두 달이 지난 지금과의 차이를 보는데요. 첫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 실적 발표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첫 2개월 동안에요.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 정도가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평균적으로 최근에 5년 정도 보면 2.7%가 낮아졌고요. 최근 10년에 2.6%가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2.8%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소폭 하향됐다. 그래서 네네. 기존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손 치더라도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것은 최근의 시장 상황 맞물려서 약간 불안스러운 요인이 있다 없다?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마이너스 2.7인데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굳이 섹터별로 찾아보겠습니다. 섹터별로 찾아보면 에너지 섹터가요. 최근 두 달 동안 눈높이가 11.8%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이런 거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롯해서 11개 sek터가 모두 이익 전망이 하향됐는데 그나마 IT 섹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 쪽입니다. 소수점으로 보면 약간 내려졌지만 약보합이라기 때문에 IT 섹터는 큰 변화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섹터도 큰 변화가 없겠고 아주 소폭 하향된 것이 금융 섹터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실적만 보면 위에 세 개 섹터가 여전히 시장에서 굳건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는 2분기, 3분기 실적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눈높이를 좀 길게 봐갖고 내년까지 보면 이게 또 의외 상황인데요. 네. 내년까지 보면 이 눈높이가 또 상향되고 있습니다. 즉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 0.3%가 두 달 전 대비 이익 전망이 좀 상향됐고요. 특히 IT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비롯한 5개 섹터는 눈높이가 상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볼 때 보면 단기적인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보다 눈높이가 높아지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그런 비중을 삼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여드렸던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분명 있죠. 물론 오늘 반등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거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3분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4분기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만 하시던 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주식 오래 하시더라도 이런 수치를 별로 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미국 이런 게 통계가 워낙 잘 돼 있고 콘센서스가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 요즘 특히 미국 주식에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4년은요. 연간을 보면 10.1%가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내년에는 이익 전망이 더 상향됩니다. 15%가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익 전망이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전망치가 더 상향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만 보면은요. PR이 지금 20.6배로 직전 한 두 달 전만 대비 많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는 소폭 좀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S&P 500의 기업에 대한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지금 레포트는 11,820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P 500 기업에 대해 기업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0개에서 뭐 4, 50개 정도의 이익 전망에 대한 레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S&P 500 모든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따른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 목표 주가를 갖고 역으로 S&P 500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6,275포인트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먼 얘기일 수 있지만은요. 그만큼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제 한 달 반 가량 남았는데 이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고
같다. 우려감일 수 있겠지만 너무 높아져서 맞춰지지 않는 것도 그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내년의 매출 이익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파악되고 있네요. 예, 자 오늘 살펴봤고요. 외신 헤드라인에서는 오늘 종목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함께 보시죠. CNBC입니다. 자, 애플의 신제품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플 D-Day. 워낙 기대했던 이벤트인데요. 아이폰 16,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 신제품 등이 공개가 되었는데 주가가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그런 신제품 발표한 날은 평균적으로 그 당일날은 소폭 내려갔던 경험이 당일에는요. 당일에 예.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야만 뭐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왜 약간 뜨뜻한 반응이 나냐 보면 이번에 그 작년에도 가격 올리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가격을 올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또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 계시겠는데요. 이번에요 아이폰 16, 16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까지 나왔는데요.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에 따라서 약간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서는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구입하려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이다시피 지금 기본적으로 799달러부터 1199달러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기본 가격이 출발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발표됐고 주요 이제 그 국가들의 발표 이번에 첫 초기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20일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을 받거나 주문할 수 있겠고 당장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주문은 가능한 걸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애플 워치 10이라든가요. 그리고 에어팟 많이들 쓸 텐데요. 에어팟 4세대 이런 것들이 같이 발표됐고 자기네 물건이니까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주가 흐름만 보면 오늘 주가가 장중에 보면 마이너스 1% 정도 났다가요. 네. 오늘 결국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가격이 어땠는지 바로 이것보다는 여태까지 가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아이폰 신제품이요. 발표한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평균적으로 났는데 오늘 소폭의 상승은 끝났고요.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오늘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이제 결국 그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도 11일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에는 또 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 발표한 이후에 그 릴리스가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재미없었지만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보면 주가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에는 평균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12.3% 올라갔던 것이 평균 수치였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일 뿐이지만 워낙 오랫동안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통계가 좀 맞다면 공개하는 날은 좀 뜨뜻미지근했고 출시가 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13%가량의 주가 애플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애플 AI 인텔리전스가 좀 공개가 같이 이제 합력이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들도 같이 좀 예의주시하시죠. 자, 다음 외신은 마켓워치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마켓워치가 2026년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치, 가치 향상 기업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하는 퀄리티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늘 이제 가치주를 조금씩이라도 좀 사두시는 것이 분산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스파이, SPY의 밸류의 영어 밸류에 V자를 붙여서 스파이 V라는 ETF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한 ETF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그 스파이 V에는 종목 수가 아마 300~40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PSR이라든가 PBR, PSR 등을 합산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300~400개가 아니라 딱 100개만 또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SPVU란 또 ETF가 있는데요. 그 10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이거 가치만 갖고 있으면 부족하겠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내년 2년까지 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걸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마켓워치에서 좀 소팅을 해봤더니 나온 주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여러분 그냥 표를 그냥 보여드리겠는데 예.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그리고 시그나 이런 대표적인 또 보험회사도 가겠고요. 또 제약 유통업인 맥케슨도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풀트그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치주 중에서도 선택된 가치주 중에서도 매출 성장률이 뛰어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켓워치를 따라서 좀 보도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이어가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자, 저희가 월가이드에서 9월 탑픽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웰스파고네요. 네, 매달 내지는 매 분기, 매년, 상반기, 하반기마다 소위 그 IB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 투자한다고 추천하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웰스파고에서 9월 탑픽으로 종목들에서 뽑아놓은 종목들 몇 개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제 처음 소개하는 벌링턴 스토어인데요. 약간 의류 소매점인데 약간 디스카운트된 옷들 많이 파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단 벌링턴 스토어를 의외로 좀 추천하고 있어서 저도 좀 뜨거워서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은 앞서도 얘기 나왔던 그 풀트그룹과 비슷한 데인데 하는 곳인데 디아홀트냐 주택건설업체가 되겠고요. 역시 그 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라릴리, 우버 등이 9월에 탑픽으로 선정돼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